자, hello everyone.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3-3학년 1학기 저기 뭐냐 천재 이 문법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법은요, 명사를 뒤에서 꾸미는 분사입니다. 자, 분사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분사는 정말 간단해요.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로 써보자.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동사를 우리가 왜 가끔 어떤 물체를 꾸밀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꾸미는 거죠. 물건을 꾸민다. 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형용사라고 하는 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진을 보고서 이렇게 자, 우리가 형용사라고 하는 건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요런 대상을 꾸밀 때, 이런 대상을 꾸밀 때 우리가 형용사를 굉장히 다양하게 집어낼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형용사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의 이 어떤 내가 꾸미고자 하는 대상, 그러니까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개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상태를 나타내 보자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대상의 상태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얘는 woman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woman이라고 해놓으면 이 woman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뭐 pretty woman, 그죠? 예쁜 woman일 수도 있고 키가 좀 커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tall woman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니면은 이 사람이 happy, 행복해 보이죠? happy woman이라고 감정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람을 꾸밀 때 보면 이 사람이 단순히 보이는 어떤 기분이나 혹은 뭐 외모적인 특성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심성이나 이런 것들 말고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거나 행동을 당하고 있는, 그죠?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여자가 행복한 여자, 키가 큰 여자, 예쁜 여자일 수도 있지만 노래를 하고 있는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노래를 하고 있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만들지라고 이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고민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동사라고 하는 친구의 상태를 어떻게 바꿔보면 이 동사의 상태를 어떻게 바꿔서 우리가 무언가 저기 형용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거나 동사에다가 ed를 붙여서 우리가 형용사로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래하고 있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래하다 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우리가 ing를 붙여서 어떤 진행이나 이 사람이 능동적으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하는 이런 형용사를 만들어 볼 때는 우리가 동사를 ing로 쓰자. 이렇게 쓰면 우리가 어쨌든 동사가 아니니까 동사가 아니라는 티가 나기도 하고요. ing이란 소리를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동사에다 ed를 붙이면 이 사람이 무언가를 어떤 내가 꾸미고자 하는 대상이 뭔가를 당한 대상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분사입니다. 사실 동사를 형용사로 쓰는 방법은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에 우리가 투부정사를 쓸 수 있습니다. 투부정사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쓰게 되면 좀 느낌이 달라요. 이 VING라고 하는 친구는요, 되게 능동적이고 자기가 꾸미는 대상이 뭔가를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 과거분사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되게 수동적이고 어떤 일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미 당해 있는 느낌, 이미 그 일이 벌어져 버린 느낌, 얘는 진행되고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 둘은 해석을 할 때 보면 보통은 능동적인 느낌으로 뭐뭐 하는 이라고 하는 뜻과 뭐뭐 하는, 그리고 뭐뭐 하고 있는, 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형용사가 만들어지고, 반면에 얘는 뭐뭐 당한, 뭐뭐 돼버린 이라고 하는 이런 느낌의 형용사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부정사라고 하는 친구는요, 이 to가 목적지를 나타내요. 목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뭐뭐 할 이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무슨 행동을 내가 이 여자에게 할 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A woman to meet 이렇게 얘기하면 만날 여자죠. To meet tomorrow. 그죠? 내일 만날 여자예요. A woman to talk to, 이제 이야기할 여자인 거고요. The woman to work with라고 하면은 이제 나중에 일을 같이 해야 할, 그죠? 일을 해야 할,
여자라고 하는 건데 a woman, a working woman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고 뭐 이런 내가 이런 말하는 사람이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꺼낼 수 있는 게 우리가 sing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ing을 붙여서 singing이라고 할 수 있겠고, 혹은 우리가 playing guitar이라고 하는 라고 하는 요런 죄송합니다. playing the guitar죠.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playing the guitar 이라고 하는 요런 형용사를 꺼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sing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on the stage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사를 붙여줘서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느냐고 마치 동사를 꾸미듯이 이렇게 형용사 덩어리 하나를 굉장히 길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얘가 하나의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형용사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woman을 그래서 꾸며줄 때 우리는 얘를 singing woman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singing woman이라고 이렇게 한 단어일 때는 이렇게 하지만 영어의 굉장히 특이한 규칙은 하나의 형용사가 우리가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을 때, 여러 개의 이제 소규모 단어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 친구를 뒤에다가 붙여줍니다. 꾸며주는 대사 뒤에다가 singing on the stage라고 이런 식으로 뒤에다 붙여주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위치가 지금 다르죠. A singing woman과 a woman singing on the stage, 그죠? 이게 우리가 분사 형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여자이죠. 굉장히 다양한 게 또 나올 수 있어요. 하나 더 해보면은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자가 어떤 신발을 신고 있죠? 빨간 신발을 신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신고 있다라고 하는 게 wear, 신다가 wear이니까 wearing red shoes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이게 또 하나의 분사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 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분사 형용사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 분사는 선생님 여기는 없나요? 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대상을 좀 바꿔봅시다. 이번 여자가 아니라 이렇게 이 기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기타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타도 우리가 잘 보면 이 기타는 뭐냐, 멋진 뭐 expensive, 그죠? expensive guitar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해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fancy guitar이라고 하면 좀 멋진 기타, 그죠? 아니면은 뭐 old guitar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질을 얘기해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기타는 어떤 기타예요? 지금 연주되고 있는 기타죠. 지가 연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다가 연주하다라고 하는 친구가 play니까 play에다 played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근데 누구에 의해서 플레이되고 있죠? by a woman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이게 하나의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여기다가 guitar라고 하는 거를 the guitar played by a woman 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써주게 된다면 이게 뒤에서 이렇게 하나의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를 이러한 적절한 형태로 바꿔서 우리가 좀 특이한 형용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특이한 형용사는요, 행동을 하고 있거나 당해버린이라고 하는 뜻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얘네가 반드시까지는 아니지만 종종 자주 이런 식으로 무언가 추가 덩어리를 더 달고 나옵니다. 플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이라고 하면, 이제 연주를 하고 있느냐면 무슨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지 마치 목적어를 달아줘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wearing이라고 한다면 뭘 신고 있는지를 말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우리가 played라고 하면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플레이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왠지 좀 말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한 단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 두 단어 이상이 하나의 형용사를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뒤에다가 자기가 꾸며주는 명사의 뒤에다가 오는 걸 알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타버린 나무라고 하면요, burned tree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는 burned가 tree 앞에 왔네요. 왜냐면은 얘는 다른 식구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혼자서 자기가 burned라는 한 단어로만 나오면 우리가 일반 형용사, 우리가 알고 있는 expensive, old, 그죠, tall 이 같은 이런 happy 이런 형용사랑 똑같은 위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 a tree burned yesterday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yesterday라고 하는 친구가 burned라고 하는 친구와 같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요게 우리가 분사 형용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분사 형용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간단하고도 전부인 설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답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대상을 꾸미고자 할 때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면 여러분들이 분사 형용사를 써주시는 거고, 어떤 행동을 당한 상태라고 이야기해 줄 때도 우리가 분사 형용사를 써주는 건데, 결국 이 분사를 현재 분사를 쓰느냐 과거 분사를 쓰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상황에 맞게 잘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사의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을 다시 한번 더 짚어보면, 이제 분사는 명사 앞에서 수식할 때는 이게 보통 한 단어일 때예요. 한 단어. 즉 VING나 VED 혹은 PP 있죠? 그러니까 혼자서 나왔을 때 그래서 이렇게만 돼도 되고요. 그 다음에 명사 뒤에서 수식할 때는 분사와 다른 친구들이 두 단어 이상, 그러니까 두 단어 이상이 하나의 형용사를 만들 때인데요. 그러니까 Don't disturb, 여기 보시면 Don't disturb the students studying in the library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Don't disturb라고 하는 동사가 이렇게 나왔죠. 그럼 방해하지 말아죠. 그럼 학생들인데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죠. 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도서관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도서관에서 방해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즉 공부한다라고 하는 이 친구와 어울릴 때 의미가 더 자연스러운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There are some foreigners invited to the events.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는 동사가 there are 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나왔어요. 있다. 그죠? 그래서 몇몇 외국인들이 있어요. 근데 invited 하면은 보세요. 외국인들이 초청을 하나요? 당했나요? 당했죠. 그러니까 당했는데 어디로 당했어요? 그 이벤트로, 그죠? 그 행사로 초대를 받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행사로 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 행사를 향해 있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이 invited랑 함께 있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의미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얘랑 같이 있다는 거. 그래서 얘가 지금 앞에 있는 foreigners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단어 이상이 하나의 형용사가 될 때는 우리가 뒤에서 꿉니다. 이거는 분사뿐만 아니라 모든 형용사의, 영어의 형용사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가 하나의 형용사 덩어리가 뭔가 명사를 꾸밀 때는 항상 늘 뒤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사가 명사 뒤에서 앞에 명사 수식할 때는요, 우리가 얘를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에서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로 뒤에 우리가 두 단어 이상이 남아 있어야 돼요. 두 단어 이상이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제외하고 두 단어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냥 유일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The man who is dancing is my friend.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우리가 생략을 하게 되면 어때요? The man dancing is my friend. 이렇게 하면은 이제 춤추고 있는 남자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써주는 게 맞는 거죠. The dancing man.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어만 남았을 때, 관계대명사 비동사를 지웠을 때 한 단어만 남았을 때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냥 지워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항상 지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분사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 우리가 수식한다는 건 반드시 그 단어가 두 개 이상이라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이렇게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넣어도 같은 의미가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라고 하는 이 비동사의 시제는요, 여기에 있는 이 문장의 본동사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죠? 예를 들어 우리가 과거 문장이 나오면, 그죠? 뭐가 있을까요? The man cooking dinner was my father.
이렇게 되면 그 저녁을 요리하고 계시던 그 남자는 나의 아버지였어 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된다면, 자 지금 이렇게 여기에다 who is를 넣게 되면 지금 그 요리를 하고 있는 그 남자는 예전에 내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되게 패드립 같은 그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니까 우리가 The man who was cooking dinner was my father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문장의 진짜 동사인 was와 요 관계대명사에 넣어주는 요 was를 같이 시제를 맞춰주셔야 말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현재 분사와 동명사는요, VING, 그러니까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위치에 따라서 하나는 명사로 써보자 그러면은 이제 동명사가 되는 거고요. 얘를 형용사로 써보자라고 하면 얘가 이제 현재 분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하면 부사로 써보자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VING도 투부정사처럼 세 가지의 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이제 문장 내에서의 위치겠죠. 내의 위치. 그쵸?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맥락 등을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겠죠. 예를 들면 이제 보세요. 댄싱 홀이라고 하면 어때요? 이게 댄싱 홀이라고 하는 거는 춤추고 있는 춤추고 있는 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댄싱 홀이라고 하면 춤추는 것을 위한 어떤 큰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나오는 것들은 이제 동명사예요. 그죠? 그래서 그녀의 합의는 춤추고 있다가 아니라 그녀의 합의는 춤추는 것이다. 그죠? 춤추기이다. 이런 식으로. 그쵸?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분사 같은 경우는 a dancing girl이라고 하면 춤추기 위한 여자예요. 춤추고 있는 여자예요. 춤추고 있는 여자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 girl의 상태를 지금 현재 상태를 설명해주는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She's dancing. 그녀는 춤추는 것이다. 이상하죠? 그녀는 춤을 추고 있다. 춤을 추고 있는이라고 하는 친구가 비동사랑 만나서 진행형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분사예요. 분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분사라는 말 자체가 나뉠 언어사자예요. 그래서 동사에서 나눠져서 나온 형용사나 뭐 명사나 부사로 쓸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친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동작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형용사들이랑 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죠?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와는 또 다른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표현을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문법을 한번 배워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뒤로 가면 이제 이번에는 접속사 since와 접속사 though를 한번 봅니다. 자, 이 두 친구는 모두 뒤에 이제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를 받아서 무엇을 만들어주느냐? 하나의 긴 부사 덩어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사 접속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sinc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유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since는 이제 현재 완료라는 시제에서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사용한 게 since였죠. 그죠? 어느 시점 이후부터라고 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시간의 정보를 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뜻이 두 가지예요. 때문에라고 하는 뜻과 그 다음에 뭐뭐 이후로라는 뜻. 그래서 뭐뭐 이후로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그래서 뒤에 접속사뿐만 아니라 전치사처럼 뒤에 그냥 명사 하나만 딱 넣어도 되는 그런 친구고요. though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뜻이어서 이걸 우리가 양보라 그래요. 양보의 조건. 그러니까 어떤 불리한 조건이 있는데 그걸 극복하고 어떤 일을 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though 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since라고 하는 친구는 뭐뭐 이후로의 의미인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나 전치사로 쓰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네 둘의 어떤 의미 차이, 그죠? 의미 차이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한테, 그죠? Since I was young, I've worked in this restaurant. 뭐 이렇게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이 레스토랑에서 일해 왔어 라고 하면 내가 어렸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니까 내가 어렸을 때 이후로 라고 하는 요거는 이후로의 뜻이 되겠죠. 그죠? 근데 since it was raining we didn't play soccer. 비가 내리고 있었던 이후로 우리는 사커를 플레이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는 이후로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때문에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요런 것들. 그래서 밑줄신 since의 어떤 의미가 다른 것들을 한번 찾아내봐라고 하면, 보통 뭐뭐 이후로는요, 얘는 이제 과거부터
그러니까 어떤 과거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완료 시제하고 되게 많이 쓰여요. 완료 시제. 그래서 우리가 완료 시제라고 하면 보통 동사를 그냥 써주는 게 아니라 have라고 하는 동사 뒤에다가 pp 형태로 넣어서 이렇게 쓰는 거, 이걸 현재 완료라고 그러죠. have를 had로 바꾸면 우리가 과거 완료라고 하고요. have를 will have라 그러면 이제 미래 완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though 같은 경우는요, though는 우리 친구가 있어요. 앞에다가 al을 붙여서 although 이렇게 이야기해도 똑같은 뜻이 되고요. 심지어 우리가 심지어라는 말을 붙여서 even though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면 이것도 똑같은 느낌이 됩니다. 대신에 의미가 더 강하죠. though는 그런 뭐뭐에도 불구하고인데 even though는 심지어 이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서 Though it was very cold, we went out. 매우 따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따뜻했다는 게 우리가 나갔던 원인이 미안합니다. 추웠다는 게 우리가 나간 원인이 아니라 추운 게 우리를 못 나가게 하는 게 정상인데 그럼에도 나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though라고 하는 친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뒷문장에다가 이렇게 붙여도 돼요. 자,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갔다를 추웠다, 그렇지만 우린 나갔다라고 이렇게 but이나 however로 이렇게 뒤에다가 바꿔줘도 돼요.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but을 쓸 때는 접속사니까 쉼표를 붙여주고, however는 얘는 접속사가 아니에요. 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완벽하게 끝내주고 그 다음 however 쉼표하고 이렇게 쓰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ddd it was warm, we hung out. 그죠? 자, 날씨가 따뜻했다, 우리는 나갔다. 그죠? 놀러 나갔다. 그러면 날씨가 따뜻했음에도 불구하고일까요? 불하기 때문에일까요? 때문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since인지 although인지를 묻는, since인지 though인지를 묻는 요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가지 문법을 좀 간단하게 봤어요. since나 although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접속사 많이 보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죠? He speaks Chinese well. 그죠? 그는 중국어를 잘 말해. 이번에는 우리가 부사가 뒤로 갔네요. 그죠? 그가 한국이냐? 근데 중국어를 잘 말해. 근데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although가 들어가주면 되겠죠. though나 although. 그죠? We could solve the problem.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 It was so easy. 그거 너무 쉬웠어. 그렇기 때문에. 그죠? 쉬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since나 because가 들어가는 게 맞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문법을 같이 좀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본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같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The Science Project, The Amazing Ants 이렇게 됐어요. Amazing Spider-Man 아니고 Amazing Ants예요. 그죠? 그래서 놀라운 개미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개미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죠? 천천히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For the Science Project를 위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부사를 이렇게 쳐놓고요. Our group has chosen. 우리 그룹이 골랐어요. 골라버렸고 지금도 그런 고른 상태예요. Our group chose라고 하면은 이제 골랐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꿨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완료해서 과거에 이렇게 해서 지금도 그렇게 골라놓은 상태야 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Very special insects. 아주 특별한 곤충들을 골랐습니다. They are very social. 자, 그들은 어떻대요? 매우 사회적이래요. 그죠? They are as old as the T-Rex. 자, 그들은 올드하죠. 근데 이 올드 앞에 뭐가 있어요? as old as니까 누구만큼 늙었다입니다. 앞뒤로 as를 다 넣어줘야 돼요. The T-Rex. T-Rex라 그러면 티라노사우루스를 이야기합니다. Tyrannosaurus Rex. 그죠? 그 다음 they appear. 그들은 등장합니다. 나타납니다. 어디에서? In Aesop Aesop Stories. 그죠? 이 친구 이솝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그죠?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They use a special chemical to communicate. 그들은 사용합니다. 특별한 한 화학 물질을 chemical 지금 셌죠. 그죠? 셀 수 있죠. 그죠? 뭐 하기 위해? To communicate 하기 위해. 그죠? 자, can you guess? 너는 추측할 수 있니? 그죠? 무엇을? What they are? 그들이 무엇인지. 자, 순서 주의해야겠죠? 주어, 동사. 그죠? Yes, the answer is ants. 바로 개미들입니다. 그죠? 이렇게 했어요. We want to share. 우리는 원해요. 나누기를. 그죠? 누구랑? 너와 함께. 근데 무엇을? What
we have learned about these insects. 우리가 배워온 것입니다. 왓절에 우리가 배워온 것입니다. 그죠? About these insects. 이러한 곤충들에 대해서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원래 얘가 share 뒤에 나오는 게 맞는데요. 이제 share 뒤에 무엇을 공유하고 싶은지 이전에 너랑 공유하고 싶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사가 먼저 튀어나온 거예요. 왜냐면 부사는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리고 또 우리가 요 지금 무엇을이라고 하는 이 네모칸 이 전체가 너무 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랑 공유하고 싶어를 먼저 얘기함으로써 뒤에 내가 이제 무엇을 공유하고 싶은지 천천히 이야기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순서를 바꿔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How many ants are on Earth? 그죠? 얼마나 많은 ant들이 있습니까? On Earth 지구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we often see ants. 우리는 종종 봅니다. ants가 come out of nowhere. 어딘가에선가 갑자기 나오는 걸 봅니다. 그죠? 그럼 지금 보시면은 C가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V가 원형으로 나왔어요. 지각동사는 또 우리가 얘를 ing를 붙여서 coming out of nowhere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like humans 인간들처럼 they live 그들은 살아요 almost everywhere in the world 거의 세상의 모든 곳 everywhere 이라면 모든 곳을 얘기하거든요. 세상의 거의 모든 곳에 그들은 삽니다. except 뭘 제외하고 자 a few extremely cold places 그죠? 몇몇 개의 극단적으로 추운 장소들을 제외한 겁니다. 근데 including Antarctica 그래서 남극이죠. 그죠? 남극을 포함한 몇몇 그죠? 장소들을 제외하고요. 자, as of 2018, 2018년 현재, as of 그죠? 이거 지금 요 때, 그죠? 이것의 때라고 하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There were 2018년 현재 있었습니다. Over 7 billion people on Earth. 자, 여기가 빌리언이 보통 10억이에요. 그러니까 7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구에 있었다는 거예요. Then, how about ants? ants는 어떤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죠. According to scientists, 자, scientist들에 따르면 자, 중요한 것만 제가 지금 체크를 해드리고 있어요. scientists에 따르면 there are 있습니다. about 1 million ants 복수죠. for every human 그죠? 모든 사람에 대하여 100만 마리 정도의 개미가 있다는 거예요. 대략 그죠? 사람 한 명당이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in the world 세상에는 though 하면서 though가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가 나오면서 each ant hardly weighs anything 그죠? 각각의 개미가 거의 무게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자 hardly라고 하는 부사는 거의 아니다 그죠? 그 부정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 별표 좀 쳐놓을까요? hardly weighs anything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떠한 무게도 나가지 않는데요. 각각의 ant가. 근데 우리가 each ant가 주어니까 여기에 지금 s로 3인칭 단수 붙여놓은 거 보이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1 million ants are as heavy as a human being 그죠? 그래서 100만 마리의 ants는 그죠? 어떻대요? are heavy하대요. 근데 얼만큼 heavy하대요? as heavy as a human being. 인간만큼이나 무겁다고 합니다. weighing about 62 kilogram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요 인간이 어떤 인간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요 인간이 어떤 인간이에요? 무게가 나가는 인간이죠. 그죠? 대략 62kg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사람만큼 무겁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What is the ant society like? 그죠? 자, ant society는 얘가 주어죠. 그죠? ant society는 무엇과 같습니까? 어떻게 생겼는가?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ants live in colonies. ants는 삽니다. 군집들 속에서. 그러니까 군집을 이렇게 모여 산다는 거죠. 근데 어떤 군집이냐면 which have lots of residents living together. 그죠? 자, 많은 그 거주자들을 가지고 있는 군집이에요. 그죠? 근데 어떤 거주자들인지 형용사가 한 번 더 나왔어요. living together. 함께 뭐하고 있는? 살고 있는.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within a colony. 그죠? 한 군집 안에는 there are 있습니다. usually 3 different types of ants. 자, 보통 3개의 다른 종류의
개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There is 있습니다. The queen 그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the queen이라고 한 거예요. And what she does her entire life is lay eggs 그죠? 자, 그녀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언제 동안 하는 거냐면 그녀의 모든 일생 동안 하는 거예요. Entire이라고 하면은 전체의였고 entire life라고 하면 일생 전체 생애 그죠? 평생 그녀의 평생 동안 그녀가 하는 것은요 is 뭐냐면 lay eggs 알을 낳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The second type of ant is the male. 자, 두 번째 종류의 ant는 바로 male입니다. 첫 번째는 뭐 여왕이었죠, 그죠? 여왕개미 미안합니다. The male that helps the queen produce these eggs. 그죠? 자, male은 male인데 도와주는 male이네요. 누가 여왕이 뭐 하도록 생산하도록 이러한 알들을. 자, 그러면 우리가 produce가 여기서 동사 원형으로 나온 이유는 이 help가 뭐기 때문에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The third type of ant is the worker. 자, 세 번째 타입의 ant는요, 바로 무엇이다? 일개미이다. 그죠? Worker ants are all female. 모두 여성 암컷입니다. And do very important jobs. 자, 동사가 이번에는 and로 이어져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Do very important jobs.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job은 여기서 뭐 직업도 되지만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jobs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직업이라기보다는 일이라고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like 전치사가 나왔죠, 그죠?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야 되니까 우리가 caring for eggs. 그래서 그 알을 돌보는 거. 그 다음에 옆에 보면 defending the colony. defend가 이제 방어하다니까, 그죠? 그 군집을 그죠? 방어하는 것. 그 다음에 collecting food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모으는 것에서 이 like라고 하는 친구에 지금 이렇게 세 가지 ing가 겹쳐 있는 거예요.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가 이 and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가 이거 하는 것 같은 거, 아니면 이거 하는 것 같은 거, 아니면 이거 하는 것 같은 거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how do ants communicate? 어떻게 개미들이 소통을 하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Though ants do not speak, 비록 개미들이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뭐처럼? 인간처럼 이야기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they actually have, 그들은 실제로 가지고 있어요. A language, 그죠?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씁니다. Ants produce, ants들은 이제 생산해냅니다. A chemical, 그죠? 화학물질을 생산해내는데 called a pheromone. 페로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산해낸대요. 페로몬이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콜링하면 안 됩니다. 페로몬을 부르고 있는이 아니라 페로몬이라고 불려지는 이에요. 그죠? To communicate 하기 위해, 그죠? With one another, 서로와 함께 communicate 하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communicate는 늘 여러분들 with라는 전치사랑 같이 써줘야 누구와 소통하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By using the chemical, 페로몬을, 그죠? 그 화학물질을 사용함으로써 by에다가 ing 동명사 붙여주시면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이죠. They can exchange, 그들은 교환할 수 있습니다. information, 정보를. 근데 무엇에 관한 정보예요? About food or danger, 음식이나 위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Ants also use, 자, 개미들은 또한 사용합니다. touch를, 그죠? 접촉을 for communication을 위해, 그죠? 여기서는 communicate란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통이라고 하는 명사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라고 할 때 우리가 투부정사를 쓴 게 아니라 for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죠.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요. 자, 파란 펜으로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ant가 finds food 한다면, 한 개미가 음식을 찾게 된다면, 3인칭 단수 붙었죠. It passes on the good news. 그들은 전달합니다. 그 좋은 소식을요. By rubbing its body. 그죠? 그것의 몸을 뭐함으로써? 비빔으로써. 그죠? rubbing. 그죠? On its neighbor. 옆으로 갈게요. On its neighbor 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의 어떤 이제 이웃에 있는 애에게, 옆에 있는 개미에게 갔다 가서 이렇게 몸을 부빈다는 거예요. 그죠? 자, since an ant has legs, 그죠? 개미가
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때문에라는 느낌입니다. 이게 때문에인지 이유인지 아시고 싶으시면 뒤에랑 앞에 문장 어떤 그 원인과 결과의 맥락을 살펴보시면 돼요. 근데 leg는 leg인데 covered with very sensitive hairs, 그죠? 아주 민감한 털로 덮여 있는 다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t can sense, 그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감지할 수 있습니다. even the smallest touch, 심지어 가장 작은 터치마저도 이제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fun facts about ants. 앤트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들 뭘까요? 자, some queen ants live, 삽니다. up to 30 years니까 30년까지라고 이렇게 up to는 우리가 뭐 어떤 기간까지 최대 이만큼 뭐 이렇게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Some ants can carry, 그죠? 몇몇 ants들은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things를 that are 50 times their own body weight, 그죠? 자, things인데 어떠면 are 50 times, 그러니까 50배인 그죠? 것들이죠. 근데 무엇의 50배이냐면 그들 스스로의 몸무게, 그죠? body weight. 여기서 weight가 아니라 weight, 몸무게입니다. 그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나왔고요. Ants do not have, ants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lungs, 폐를, but breathe, 하지만 breathe 합니다. 그죠? 자, but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앞에 문장과 다른, 그죠? 앞에가 부정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긍정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죠? ants는 하지 않지만 합니다. 그죠? through small holes, 작은 구멍들을 통해서. 근데 어디에 있는? in their bodies, 그들의 몸에 있는 작은 구멍들을 통해서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An ant has two stomachs. 그래서 한 마리의 개미는요, 두 개의 위를 가지고 있죠. 스토머크 끝에 S 붙어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얘는 CH이지만 우리가 Ch라고 하는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X 이렇게 그냥 stomachs, 그죠? 이렇게 S를 붙입니다. 자, one stomach holds. 자, 하나의 위가 저장합니다. food를, 그죠? hold는 여기서 저장하다라고, 쥐고 있으니까 for itself, 그 자신을 위한, 그죠? and the other이라고 하면 우리가 나머지 하나죠. 이제 두 개니까 두 개 중에 나머지 하나 이렇게 나와야겠죠. 여기에 another 나오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른 애는 holds 합니다. food를. 근데 어떤 food냐면 to share with others. 다른 애들과 나누기 위한 음식이에요. 그죠? 자, most ants can swim. 대부분의 개미들은 수영할 수 있어요. and live. 그리고 삽니다. 동사가 이번에는 and로 두 개가 한 주어에 붙었네요. 24 hours underwater. 그 다음에 수중에서 물 밑에서 24시간 정도 살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개미에 관한 사실들이 나왔고요. 이 개미에 관한 사실들에 대해서 이제 true or false question으로 무언가를 물어보기 되게 좋은 지문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항상 본문은 본문 자체에서 어려운 부분들은 거의 없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항상 내용의 파악이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문법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시하는데 정작 글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안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통 선생님들은 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 해가지고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은 뭐 인간의 평균 몸무게는 뭐 62kg 정도이다 라고 하면은 그게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충 뭐 인간이 뭐 62kg 정도 나가는 인간만큼 무겁다고 했으니까 인간의 평균 몸무게 정도가 될 수도 있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추하고 추론하는 과정도 또 필요해요. 그래서 본문을 좀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여기 2과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